스토리로 스펙을 이긴 24살 젊은 CEO. 국내 최대 소셜 커머스 기업 최연소 팀장부터 글로벌 기업 최연소 임원까지. 제가 본 최고의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차로 따지자면 독일차. 24살 CEO가 전하는 몸값을 높이는 처세 전략.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의 기술에서 강연자 중에서 최고 어린 24살 강남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4살? 네. 와. 이전에 강연하셨던 황진규 형님께서는 처세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처세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러 나온 거예요, 여기. 저는 몸값을 올리는 데에는 처세 기술이 필요하다. 와. 약간 네. 반박하는 강의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그 이야기에 앞서서 저의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21살에 국내 최대 소셜 커머스 회사인 티켓마스터의 최연소 팀장을 역임을 하고요. 네, 22살에 48개국에 진출해 있는 나스닥 상장 글로벌 기업인 그룹 최연소 본부장으로 스카웃돼서 현재는 아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베스트셀러 청춘 거침없이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게 엄친아 아닌가? 쟤도 뭐 스카이 나와가지고 뭐 이 자리에 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의 그 최종 학력은요 그 고졸이에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될 때요 그 아버지 사업이 어려우셔가지고 정말 힘들어지게 돼요. 뭐 정말 저희 주변에서 뭐 집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게 변한 게 없는데 가족들끼리 그런 티격태격 되고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걸 보고 저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왜 돈이 없어져서 우리의 그런 행복을 뺏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7살에 시작했던 게 그 구제 청바지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했었었는데 한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 네, 말 그대로 정말 대박 났죠. 대박의 비법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그 좀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좀 잘생겼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연희를 못할 때 사진! 네, 그 흔히 말하는 얼짱 있잖아요, 얼짱. 미니홈피에 하루에 방문자 수가 한 7,000명 정도? 네, 이렇게 그 짧은 기간에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방문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겟팅을 굉장히 잘했네요. 네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사춘형이랑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틱톡 그 신현성 대표님께서 광고를 거기다 그때 하셨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피한다거나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막 띄워주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사람들 대할 때처럼 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밥 드셨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편하게 나가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너 근데 되게 영업 잘하겠다. 나랑 같이 하자. 나랑 일 같이 하자. 네. 이때 그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제가 고졸 출신의 이 어린 친구가 언제 저렇게 똑똑한 친구들하고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을까? 저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일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티켓에 딱 들어왔는데 T9는 10분인데 너무 스펙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한 게 인사하기. 일단은 강남구라는 사람을 모두에게 알리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건 모르건 간에 만나면 항상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21살 강남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싹싹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게 되고 아, 남구 쟤는 인사 잘하는 애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튀고자 해서 했던 전략이 뭐였냐면 워크샵에서 빨간 추리닝을 입었어요. 막 노란 추리닝 막 이런 것만 입었어요. 왜냐면
저를 기억을 못해도 아, 야 그때 워크샵에서 봤던 그 빨강색 추리닝 입은 친구 있잖아. 이렇게 말이 나오게끔 저는 전략을 짰던 거예요. 전략적이다. 네. 그렇다. 이 낸시랭 씨가 코코랑 같이 나온 지도 벌써 몇 년 됐죠? 지금 8년 넘어서 연타는 이제 9년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낸시랭 씨 이름 모르는 사람들도 고양이 그 들쳐매고 다니는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고 저에 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PR을 했던 거였고 그 인간관계나 이런 원만한 게 됐다면 그 다음 실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소셜 커머스에서 일을 할 당시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들을 50%라는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값싸게 이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소셜 커머스의 그런 사업의 취지거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소셜 커머스를 몰랐냐면요. 새로 이제 가게 오픈한 곳에 영업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곳의 사장님한테 이제 이러한 마케팅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오픈하셨으니까 저희 뭐 소셜 커머스를 함께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그런 게 있어? 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얘기했죠. 그 50%를 일단은 그 할인을 해주셔야 되고 수수료를 30%를 주셔야 됩니다. 카드 수수료는 또 별도여가지고요. 그 3%를 더 주셔야 돼요. 총 83% 할인율을 적용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저 얼굴로 이렇게 뭘로 팍 던지시더라고요. 그 뭐였는지 아세요? 왕소금이죠, 왕소금. 새로 오픈한 집에 와가지고 부정탄다 이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점심에 제가 밥을 거기서 먹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점심시간에 바쁘니까 김치 좀 주세요, 뭐 물 좀 주세요 이러잖아요, 손님들이. 그럼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막 뛰어가서 제가 막 물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 이 앞에는 앞치마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한 곳을 영업하는 데 있어서 적게는요 60번에서요 많게는 100번, 120번씩 방문을 해요. 대단하다. 아침에 오픈할 때 방문하고 점심 식사할 때 방문하고 퇴근할 때 인사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방문을 한 5, 60군데를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안한 마음, 좀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마음을 사서 어떻게 보면 감성 세일즈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사서 계약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성격이네요. 불독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영업 세일즈를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세일즈가 받을 수 있는 영업 인센티브 중에 가장 높은 인센티브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티켓 초창기 때 상당히 영업이 힘들 때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정말 설득을 하고 도와준 인재고요. 그래서 강남구는 정말 제가 본 최고의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세일즈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정말 잘하다 보니까 타 경쟁사인 뭐 쿠팡이나 위메이크 프라이스, 뭐 그룹폰에서 헤드카운터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룹이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가게 됐는데요. 제가 그룹이라는 회사를 결정하는 데는 딱 그냥 한 가지였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 지금 찾은 다음에요. 나중에 저는 꼭 반드시 그런 공부를 다시 대학이라는 곳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갈 때 전 글로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48개국에 진출해 있는 나스닥 상장 기업인 그룹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가게 됐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봉 협상. 네, 맞아요. 여러분들 연봉 협상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뭐 지금 받는 거에서 뭐 얼마 좀 더 주세요. 네, 뭐 그냥 알아서 챙겨주세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티켓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 그 그룹이란 회사로 이직함으로써 제가 잃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동안 1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인맥, 그리고 제가 바로 정규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3개월이라는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통과해야지만 정규직 됐었던 그런 리스크,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3개월 뒤에.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협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도 되게 대단했지만 더 대단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됐고 그런 억대 연봉과 네
그런 뭐 비서도 있었고 그런 제가 모든 활동부에 있었던 그런 막 지원이 되는 그런 법인카드도 받음으로써 그런 연봉 협상을 잘 했었어요. 강남구 씨가 협상을 잘하는 그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예, 보통 에디터들도 직장으로 옮길 때는 리스크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한 수 배웠는데 만약에 고용주라고 한다면 충분히 강남구 씨를 채용할 와, 네. 네. 이게 바로 협상의 기술입니다. 와. 아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너무 사위 삼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사위 삼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뭐 어떤 것 때문에요? 아니, 우리 딸애가 21살이니까. 네. 나이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저 여자친구 없는데. 사위감으로 어떠세요? 네. 아니, 마음에 들어요. 아니, 무슨 감사합니다. 커플 프로가 아니고. 네. 저희는 가끔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회의 시간에 이제 막 외국인 항상 들어오고 영어로 회의가 진행될 때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를 못했지만 다른 잘하는 그런 세일즈라던가 아니면 매니징 능력을 인정받고 이 회사에 스카우트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저는 통역사 있길래 그냥 통역사 이용했어요. 어린 나이에 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리게 됐는데 네. 근데 어떻게 좀 핸들링을 했나요? 나이도 어리니까 그리고 조직이 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본부원들이랑 A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사님께 보고를 해요. 그럼 A-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사님께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서 저는 그 피드백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제 얘기를 잘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본부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딴 데서는 그렇게 전달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이제 터득한 게 이메일이었어요. 이메일을 답장이 또 온 것까지 해가지고 이 메일 자체를 직원에게 그냥 포워딩해줬어요. 메일은요 증거잖아요. 말 같은 경우는 와전이 되고 얘기를 통하다 보면은 뭐 많이 바뀔 수 있지만 메일 같은 경우는 그 증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본부원들이 저를 좀씩 저한테 마음을 열고 저를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 사람으로 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궁금하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핸드폰에 한 2,000명 정도 저장돼 있어요. 네. 연예인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을 다 기억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 놓을 때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장해 놓는 방법인데요. 저 SC는 뭐냐면요. 스탠다드 은행의 그 약자가 SC거든요. 그래서 SC라고 이렇게 해놨고 나이, 중수는 중앙대학교 수학과. 아니, 저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연상작용이 되는 그러한 키워드들을 같이 해서 이름을 해놔서 딱 뜨면 그 사람을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기억을 해내는 건 거죠. 네. 재밌네요. 비법이 있네요. 네. 그래서 기념일날이라던가 이런 거 새해라던가 크리스마스라던가 뭐 그래. 설날이랑 추석날 다 일일이 그 2,000명한테 문자를 보내요. 단체 문자요? 네. 단체 문자 안 보내죠? 안 돼요. 단체 문자 안 절대 보내죠. 안 돼, 네네네. 절대 안 돼요. 그런 걸 저는 하지를 마. 네네네. 맞아. 네, 항상 한 명 한 명씩 보내야 돼요. 앞에 이름을 써서. 맞아요. 이름을 써서. 그래서 실제로 그 2,000명을 다 문자를 보내면 한 3일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내잖아요. 네. 답이 안 올 때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답이 안 오더라도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때 답장을 기대하고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냥 보냄으로써 그냥 저의 그런 제가 이런 친구가 이렇게 보냈다 그냥 기억만 남으면 되거든요. 나라는 강남구 잊지 않으셨죠? 하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멘토링이 아니라 멤버링이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감히 드리고 싶은데요. 멘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스티븐 잡스입니다, 뭐 빌 게이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동경의 대상이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멘토는요, 당장 제 옆에서 저에게 그런 제약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피드백을 주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나 잘한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멘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의 멘토는 저의 성장과 함께 변했어요. 20살에 사회를 나왔었을 때는 저희 사촌 형이 저의 멘토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히 신현성 대표님께서 저희 멘토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기 몸값을 올리는 처세술은 제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 지금 찾은 다음에요,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인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저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할 거고 수많은 협상을 할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딸려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남구였습니다. 잘 나가는 성공한 남자들의 테크닉을 배워볼 시간이었습니다. 품격을 높여준 세 분의 테크닉에도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맨즈클럽에 오신 분들 저희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보낼 순 없죠. 네, 저희가 매끈한 피부를 위한 글루밍 제품부터 패션의 완성인 트렌드 삭스, 와우. 테크닉 박스를 선물로 모두에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기상천외하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남성의 기술을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NS의 왕자라고도 불리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SNS 왕자라고 대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해인가족이라는 만화를 동시 연재를 했어요.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빵 터진 게 하나 있었어요. 나 정말 미치겠네요. 약간 변태스러우면서 정상은 아니구나. 바닷속에서 뭔가 먹을 걸 찾아봐야지. 돈도 많이 벌고 한 달에 한 1억 이상을 했습니다. 즐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